여러분,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할 때 있으시죠? 대체 언제,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걸까요? 특히 이 민감한 정보를 회사가 요구할 때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관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떨 때 합법이고 또 어떨 때 불법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에 갔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데 괜히 안 줬다가 불이익 받을까 봐 망설여지잖아요. 과연 이 요구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면 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지 그거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그냥 숫자 몇 개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는요, 은행 계좌부터 병원 기록, 세금 내역까지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나 마찬가지예요. 이 키가 만약에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간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이 마스터키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주 중요한 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는 게 도입된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네, 제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하고 사인을 했더라도 법의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법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동의보다 법이 더 위에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과거랑 현재를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당사자 동의만 받으면 수집이 가능했고 이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입니다. 오직 법에서 자, 이럴 때는 수집해도 괜찮아 하고 콕 집어서 정해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판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럼 이 원칙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입사 지원부터 면접까지 여기는 명백한 빨간불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회사의 직원이 되기 전, 즉 지원자 신분일 때는요, 회사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아니, 왜 불법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져요. 2단계에선 아직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니까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처리할 의무가 회사에 전혀 없죠. 그리고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더 중요한 건 주민번호 뒷자리에 성별이나 출신 지역 정보가 담겨 있어서 차별적인 채용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다 보여주는 신분증 사본을 통째로 달라는 것도 똑같이 위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 빨간불은 초록불로 확 바뀝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네, 일단 직원이 되면요, 이제는 반대로 회사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건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과한 의무사항인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법적인 근거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다름 아니라 세금 그리고 4대 보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내야 하잖아요. 그게 소득세법이고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 가입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바로 이 법률들이 회사에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신고해라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회사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요, 세금 신고도 4대 보험 가입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합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죠. 자, 그럼 회사는 이렇게 수집한 마스터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수집이 합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관리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은 회사에게 아주 엄격한 4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컴퓨터 파일로 보관할 땐 무조건 암호화해야 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관리해야 하고요. 셋째, 누가 접속했는지 기록을 남겨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 보관 기간이 끝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데이터의 생애 주기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입사 때 수집해서 재직 중에는 세금이나 보험 처리에 사용하고요. 퇴사를 하더라도 세무 관련 서류 보존 기간 때문에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딱 지나면 예외 없이
완전히 파괴하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영원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면접 때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이거 적발되는 즉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요? 이 경우에도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만약 회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결국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법적 근거입니다. 왜 수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둥은 안전한 관리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기둥은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의 채용이나 인사 절차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은 나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죠. 결국 근로자와 회사가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신뢰하고 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